비트코인이 눌림목 이후에 반등을 해주면서 여전히 RWA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어떤 코인이 잘 될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아까 영상에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 리테스트 요게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봉에서 보면은 요 25일 선을 정확하게 찍고 7일선 위로도 올라온 상황인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7일선 위에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서 이제 또 리테스트를 해주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쨌든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라 일단 내일 9시까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9시 이후에 이런 모습이 확정이 나면은 좋은 형태가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은 크게 이 정도로만 보면 되고요. 일단은 여기 박스가 제가 원래는 여기 정도를 했잖아요. 61,980 여기. 근데 보니까 여기 찍어보면은 이 몸통들 요 라인에 이제 걸친 부분이라 이건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지지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전히 뭐 알트코인들 보면은 폴리메쉬 여전히 강세고요, RWA 여전히 강세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이제 오전이라 못 보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간대가 어쨌든 퇴근 시간을 하고 보는 시간대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블랙록이 RWA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토크나 자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토크나 펀드를 출시하고 그런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RWA 애들이 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흡사 우리가 21년도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 변경을 한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엔진 같은 애들이 급등했던 그런 메타버스 장세를 불러일으켰던 그 시절과 매우 닮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 메타가 생각보다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동안 그 디센트럴랜드를 비롯한 샌드박스도 그렇고요, 메타버스 NFT 애들이 강세를 거뒀듯이 똑같이 RWA 그리고 디파이 정도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이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다. NFT까지도 잘하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요, 항상 상승장에는 급락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급락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급락을 어떻게 버틸 거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가 사이클이 끝이냐 아니면 상승장에서 오는 흔한 급락이냐의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야 아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한번 이걸 찾아본다면 추측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인간지표의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근데 지금은 신규가 막 들어오는 시점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의 고점이 되려면 신규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부동산하고 주식까지 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물 ETF도 우리나라에서 금지가 돼 있고, 그러면 주식하고 부동산만 하다가 비트코인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여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원래 ETF가 있다면 ETF를 하겠죠. ETF를 사든지 할 건데, 근데 그런 접근 루트마저도 지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세가 어느 정도 상승장 막바지에 다가온 건 맞기 때문에 24년도에 장이 끝날 수는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번 조정이 끝나면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마지막 파동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락 형태의 조정이 끝나면 수렴까지 가주면 참 베스트인데, 이렇게 수렴 가주면 이게 언제냐면은 2020년 말과 2021년 1월 달의 모습이 될 겁니다. 보시죠. 찾으러 가보면은, 한번 찾으러 가봐요. 보시면 여기 그러면은 21년도 1월 달에서 2021년 1월 말이네요. 죄송합니다. 1월 초부터 1월 말, 여기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수렴을 한다고 했다가 수렴이 빠지면서 멘붕이 왔는데 다시 이 저점을 살짝 높이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는 보면은 결국 도미넌스는 계속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동안 비트가 떨어지는데 알트는 오히려 덜 떨어지면서 잘 버텨가지고 그 이후에 비트가 반등할 때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오는 이제 그런 형태가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좀 유사한 부분이 살짝씩 있기 때문에 여기나 아니면은 2016년에서 2017년 가는 그 장세도 잘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확인하면 되고, 여전히 이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생각보다 매수세가 저조하게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입
매집이 적더라도 블랙록이 지금 요번에 했던 말은 뭐냐면 얘는 결국 뭘 원하고 있냐면 토크나 펀드를 말하고 있어요. 요게 진짜 중요한 거고, 블랙록은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 토크나 펀드, RWA, 실물 자산의 토크나 요 개념을 항상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랙록은 특히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냐 했을 때 ESG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 토큰 형태로 돼서 나중에 뭐 펀드가 되든 아니면 자산이 되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블랙록이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블랙록이 꿈꾸고 있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토큰화 경제가 온다 했을 때, 특히 블록체인으로 하는 이 이상적인 사회가 이상이 안 된다,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가 이제 탈중앙화라는 게 되면 정말 이 중앙 집권적인 부분에서 탈피해서 탈중앙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아까 제가 영상에서 지백 보여드린 것처럼 소수의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구조에서 우리가 탈중화라는 형태로 뭐 다오나 해가지고 거버넌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합의라는 걸 해버리면은 그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국경이 없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중앙 집권에서 탈중앙으로 문의만 가고 어떻게 되냐? 실상은 이 자본가들의 뭐가 된다? 이제 빅브라더 사회가 된다. 요게 나중에 이제 미래가 될 수가 있어요. 빅브라더 사회가 되는 게 미래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좀 다가올 미래고, 우리가 뭐 바꾸고 싶다 해서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빅브라더 사회를 가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탈중앙화라는 부분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뭐 어떤 게 또 올 거냐면은 이 행동주의 펀드라는 개념이 이제 또 부각이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입에 오르내리는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넘어가게 되면은, 최근에 ETF의 유출이 좀 있었는데, 사실 유출이 뭐 그동안 유입이 많이 됐으니까 유출도 좀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뭐냐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이 오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고 조정 오고, 많이 올랐고 조정 오고 하면 이거는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오르는 거죠, 계속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별다르게 뭐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이거랑 지금 비슷해요. 이 상황이랑 똑같아요. 요게 지금 되는 게.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게 이렇게 튀어오른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튀어올랐기 때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지금 남아있다. 이제 점점 알트장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 했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라 해라. 오르면 오히려 좋다. 왜? 더 떨어질 구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의 고점은 언제 온다? 도미넌스가 끝나야 돼요. 도미넌스 장세가.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돌파를 해서 요 위로 올라온다고 한들, 그럼 여기서 떨어질 구간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뭐 이만큼 더 먹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천천히 3대7로 뭘 해야 된다? 비트, 알트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이더리움을 넣어도 되고, 여기에 이더리움 넣어도 되고, 항상 이더리움은 꼭 넣어야 된다. 이더리움 지금 뭐 빠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또 재미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이건 나중에 지켜보시면 금방 알게 될 겁니다. 왜 이더리움이 이게 있는지. 아까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굳이 블랙록이 자체 토큰 출시 안 하고 이더리움 안에서 펀드를 만들었는지, 왜 코인베이스가 베이스 체인을 굳이 자체 체인을 만들 때 자체 메인넷을 하지 않고 이더리움 안에 있는 레이어 2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이더리움이 결국은 살아남는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은 유일하게 그런 자산군들 중에서 지금 디플레이션 형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또 이렇게 나오죠. 알트코인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장세장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강세장 끝났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RSI 70도 안 됐다. 왜냐면 이게 넘으면서 이렇게 가야 뭐가 강세장이 끝나는데, 지금 알트코인 마켓캡은 70도 안 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알트장 시작도 안 했다. 그럼 그게 이제 오고, 알트장이 오고, 그럼 이제 신규 지금 떠났던 조퇴한 사람들 다 돌아오거든요. 조퇴한 사람들이 알트장 보고 돌아와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요. 이제 뭐가 되냐, 이제 주식이랑 부동산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유 그 코인 사기고 왜 하냐고 또 뭐 쯧쯧쯧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들어와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돈을 조금씩 벌잖아요. 뭐 20%나 한 50% 정도 벌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래서 코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블랙록이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용비어 청가 부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 그랬죠? 다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시간이 남았다. 그러나 이 코인에서의 4달, 5달의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올리려면 마음먹은 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보세요. 오늘
폴리메시나 이런 데들 보세요. 마음만 먹으면 진짜 40% 50%한 번에 올리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복리를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규정하지 마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해라. 상상하세요. 상상. 그런데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가속화 구간에 왔다.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에 끝날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게 이제 그 얘기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됐고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차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미국 하원의 금융위원장이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 증권이라는 무리수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뭐가 된다? 이더리움은 이제 선물 조금 있으면 선물이 아니고 현물 ETF가 되겠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반대, 뭐 당장 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뭐 계속 흔들기를 하면서 이더리움 물량을 뺏을 건데, 그 이더리움 물량을 여러분들 뺏기면 나중에 이더리움 못 잡습니다. 절대 못 잡아요. 이거 여러분들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보면 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0 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가 감소 추세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새우 주소들이 고래 주소들한테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다 던졌다는 거예요. 보시면 10일 동안 0 비트코인 이상,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조금만이라도 들고 있는 주소가 31만 개가 줄었다. 311만 개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31만 개 죄송합니다. 31만 개 줄었는데 전체 시장 참여자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고래 주소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새우 주소들이 항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이라고 생각하여 매도하는 새우 주소들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은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없다. 이게 뭔 말이냐? 결국은 개미 털었다 이거예요. 개미 털기. 여러분들 안 털렸길 바라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드리면서 말한 거 있죠? 공포에 매수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썸네일 좀 자극적이어도 이해해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 안 합니다. 매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오늘 첫 번째 영상 올라간 거 제가 고정 링크에다가 영상 링크 드릴 테니까 첫 번째 영상하고 오늘 지금 올라온 영상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안녕.